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8TV 전문가 10억 선생입니다. 자, 3월 첫째 주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특징들, 이슈 사항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또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또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또 추세를 타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는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종목별로도 그렇지만 우선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우선 거래소에서 보시면 자, 지난 11월 달부터 해서 시장에 뭐 8월 달도 조정이 있었고요. 했는데 11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그에 따른 자금 유출이 됐었죠. 네. 그리고 뭐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이 중동계 자금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우리가 기관들이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지만 결국 주가도 하락했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됐던 그 것들이 이제 1월 달 말부터 해서 서서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2월 달에 이제 시동을 걸다가 요번 주 지난 2월 26일부터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그때 이제 연속성을 가지면서 매수에 가담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금이 어제는 거의 5천억대 육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금들이 들어온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물론 그 전에도 보면 뭐 중간중간 듬성듬성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주 내내 외국인의 자금들이 들어온 거 뭐 이거는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이 찰나에 또 수익 실현에 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형주들, 철강, 그 다음에 조선주들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수익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자금을 또 회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미사일 발사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뭐 핵탄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지만 크게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방향으로 다시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다.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네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 너무 많이 이제 그랬다가 오늘 떴다가 지금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이제 다시 방향을 좀 잡아서 안정적으로 좀 돌리는 모습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제 오늘 있었던 대북 리스크가 또 힘을 낸다고 봐야 될까요? 아주 불편한 존재들이죠. 대북 리스크,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뭐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를 믿고 그다음에 수급을 믿고 종목들의 회사의 실적을 믿고 가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외국인의 자금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자금들이 지금 어디 쪽으로 갔냐? 따져보면 첫 번째 조선, 그 다음 두 번째 철강, 세 번째 건설, 그 다음에 운수창고, 운수창고도 갔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이 증권 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왔습니다. 증권 쪽도 좀 흘러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뭐 여행주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종목들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패턴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패턴 하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이라고 우리가 보죠. 예. 반전형 패턴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반전형 패턴이 뭐냐면 W자냐 M자냐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레가 말씀하시길래 차트는 M자냐 W자만 알면 된다. W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태고 M자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전형. 상투 부분에서 나오는 형태들, 바닥에서 나오는 형태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지라라고 했죠. 하여튼 뭐 GS건설부터 한번 볼까요? 예, GS건설 하나 보이니까. GS건설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뭐 W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V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자, 동종목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샀어요? 개인이 많이 샀을까요? 기관이 많이 샀나요? 이렇게 보니까 개인보다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그 다음을 이었죠. 네. 자,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같이 동반돼서 진행이 되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은 근데 조금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쪽에 가시면 포스코가 뭐 단연 으뜸이죠. 네, 포스코. 네. 포스코 보면은 완전히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전에 누가 먼저 샀어요? 네, 그 전에 기관들이 10월달, 11월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매수를 해놨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딱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하고 챙겨나가는 모습들이죠. 예, 팔아 제끼잖아요. 야, 돈 챙기자. 은행 보세요. 그냥 뭐 계속 쭉 사놨다가 그냥 다 때려버리잖아요. 네. 하여튼 형태를 지금 그렇게 지금 좀 진행이 됐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네. 보시면 거의 다, 예. 비슷한 유형. 차트에서 비슷한 패턴에, 그 다음에 수급면에서도 비슷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중공업, 조선주들, 네.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 형태들로 보여줬는데, 네. 어디에 계시나요? 그들이. 네, 여기 있군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네,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것들, 삼성중공업, 이들보다 좀 빨리 움직였던 게 현대미포조선이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고 그렇죠. 네, 다들 보면 패턴이 어떻게 돼 있다?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은 많이 빠져 있는 쪽.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PBR이 0.5 내외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퍼 종목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수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소형이나 중형 쪽보다는 대형 쪽 종목들에서 저퍼 종목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역배열 종목인데, 추세가 없는 역배열 종목이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항상 올라오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들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기아차도 그랬고요, 현대차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코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또 증권주들 보면 똑같거든요, 프레임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반등파를 드시라고 하는 거였지, 추세파가, 그러니까 추세를 다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추세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뭐 추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없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굳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증권주들 보시면 증권주들 SK증권도 그렇고요. 네, SK증권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아직은 아니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도 보시면, 네, 이 종목들을 아직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네, NH투자증권 거래소 대형 종목입니다.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기관의 매수세는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야 될까요? 네. 자, KB금융 같은 것들, 증권주들. 외국인이 안 들어왔으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했다? 땡겼다. 근데 이 종목들의 그 이유는 다 뭐예요? PBR이 0.5 미만. 여기 보시면 PBR이 0.4, 0.5, 0.6, 0.7 다 이만해요. 네. 이만합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가야 될 거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보면 현대중공업 언제 가야 될까요? 월봉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언제 가야 정말 돈을 많이 벌을까요? 투자자들이. 1번일까요? 왼쪽 구간일까요? 오른쪽 구간일까요? 2번일까요? 예. 제가 많은 차트를 다 전 종목을 돌려보고 이때 당시 이쪽 종목, 리먼 사태 때는 이쪽 종목들, 그다음 2011년 그리스 사태일 때는 이쪽 종목들, 2013년 약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벤 버냉킹 의장의 발언 이후 6월 달에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떤 종목들, 하여튼 많은 수익을 내고 심루타를 쳤던 종목들을 다 살펴보면 어디가 돈을 벌어주더라? 이쪽입니다. 이쪽. 절대로 이 오른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은 뒷물이기 때문에, 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특이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 하여튼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냐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쏠림 현상. 어느 한 곳에서 뭐가 맛있다 그러면은 그 동네가 또 다 생기죠. 통닭이 맛있다 그러면 이 통닭 생기고, 또 불닭이 맛있다 그러면 불닭이 쭉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닭발이 맛있다면 닭발이 쭉 생기고, 어떤 특정한 메뉴가 하나가, 아니 어떤 특정한 상품이 하나가 막 하면 거기에 뭐 또 다 몰리잖아요. 얼마 전에는 라면에서도 짜장면 관련된 게 히트를 치다가 요즘에는 또 짬뽕이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큰 쏠림 현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쏠림 현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뻐 보이거든요. 이뻐 보입니다. 엄청 이뻐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쏠림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쏠림 현상을 만드는 쪽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일까요? 네. 자,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88TV에서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중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88TV에 오시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분들께서 이제 무료 방송들도 해놓고 이렇게 다 녹화를 해두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 저녁에 먹거리가 넘쳐난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내용으로 어떤 종목군, 어떤 쪽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으니까요. 네. 한번 시간들 내셔서 88TV에 오셔서 청취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 중에 가야 되냐? 이런 종목 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출발해서 간 종목들 보세요. 송원산업 같은 거 얼마나 잘 가요. 네.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끊어먹기도 했습니다. 또 잡으면 되는 거고요. 대한유화 보세요. 저희가 처음 진입했던 자리들이에요. 중간에 한번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가니까. 롯데케미컬. 네. 그 다음 DMS 이런 거 보면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이 또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동종목들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 송원산업만 하나 보셔도요. 주가는 8월 24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추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하면서 찍었는데 불구하고 송원산업은 상승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저점을 찍죠. 그 다음 2월 12일 날 반등했다가 또 2월 10일 날 오히려 저점을 깨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오히려 더 높아졌죠. 이게 뭐예요? 주가보다 먼저 움직여서 주가를 끌어당겨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혼자 가지 않아요.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또한 또는 기관들 또한 뭐하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매수에 같이 동참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주가보다도 더 먼저 간다. 자, 똑같이 아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똑같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그쪽 추세가 없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세가 있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자, 또 다음 주 10일 3월 10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결정하게 되고요. 뭐 금리 인하 하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우선은 그런 거 다 제해놓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앞뒤로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들 해놓으시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돌파를 할 때 내가 피라미딩해서 수익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갑자기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어제 6기를 쐈어요. 오늘은 또 뭐 말로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가면 언제까지? 꺾일 때까지 가게 됩니다. 꺾일 때까지 가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한 번씩 충격은 받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충격은 받습니다. 충격은 받지만 그거를 또 바로 회복하면서 가던 길을 마저 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외부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들의 전략을 잘 짜시고 그대로 추세를 믿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거 3가지. 첫 번째, 외국인의 대량 매수.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역배열, PBR 종목, 저 PBR 종목들에 매우 많이 가담을 했고 그런 종목들에 수익을 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 낼 자리들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반등파를 먹는 거다.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한번 할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한항공 같은 거는 출발했어요? 아직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요만큼 나오게 되잖아요. 요만큼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매매 기법을 어제 무료 방송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88TV에 오시면 여기 싹 보이죠? 10억 선생도 보이고 다른 많은 전문가님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주 전략들 잘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